헤이지 올리호빠. 얼마 전에 스웨덴 본사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SNS 영상이 맞아요? 무슨 소린가 해서 봤는데 어떤 스웨덴 사람이 한국 고깃집에서 찍은 영상을 자기 SNS에 올렸는데요. 댓글창이 거의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합성 아니냐? 이런 가게가 실제로 존재하냐? 이런 댓글들이 한 100개도 넘게 달렸어요. 본사 직원이 이거 분명히 연출이다. 진짜 식당이면 이렇게까지 편리할 수가 없다고까지 하면서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알바라고 해요. 스웨덴에서 왔고 한국에 산 지는 이제 5년이 됐어요. 북유럽 생활용품 브랜드 한국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서 가구나 공간 디자인 보면 직업병처럼 자세히 보는 버릇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항상 의자 다리 길이나 테이블 간격 같은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댓글들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거 제가 처음 봤을 때 진짜 똑같이 놀랐던 건데 하고 혼자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국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작은 충격이에요. 식당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게 가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도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고깃집 가셨을 때 테이블 한번 다시 보세요. 진짜로요. 이건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 식당에서 처음 겪었던 일들이랑 왜 이게 스웨덴 사람 눈에는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스웨덴 식당 문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스웨덴 식당에서 직원 부르는 거, 그게 생각보다 엄청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손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부르는 거는 거의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랑 눈을 마주치려고 약간 기다렸다가 눈이 마주치면 조용히 손을 살짝 들어요. 그게 정석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라 저는 한참 동안 이게 전 세계 공통인 줄 알았어요. 저 처음 한국 와서 스웨덴 친구한테 이 얘기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직원이 부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저는 그 질문에 진짜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한정으로요. 친구는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그냥 손을 들고 있어야 되냐고 물었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둘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스톡홀름에서 저녁 약속 있던 날이었는데 저랑 친구가 와인 한 잔 더 시키고 싶어서 거의 10분을 직원 눈치만 봤어요. 직원은 분명히 저희 테이블 근처를 2번이나 지나갔는데 둘 다 눈을 안 마주쳐서 그냥 흘러갔어요. 저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 보이기도 하고 메뉴판을 괜히 다시 펴보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그날 와인 추가 주문을 포기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친구한테 우리 이거 거의 무언극 하나 찍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웨덴에서는 호칭도 진짜 평등하게 가요. 직장 상사한테도 그냥 이름 불러요. 성도 안 붙이고 직급도 안 붙여요. 모두가 그냥 라르스, 마리 이런 식으로요. 그게 평등을 보여주는 문화라고 배웠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식당에서는 그게 약간 다른 효과를 내요. 직원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부를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들 그냥 excuse me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웨덴 식당은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사람들이 작게 말하고 직원 부르는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차분하고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냥 답답해요. 배고픈데 메뉴 추가하고 싶은데 못 부르는 그 느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가끔 식당에서 거의 명상하는 기분으로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요. 저 처음 한국 친구랑 고깃집 갔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가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버튼을 그냥 눌렀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무슨 비상벨인가 했어요. 아니면 화재 경보기인가 싶어서 살짝 긴장했어요. 근데 몇 초 만에 직원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그대로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는 그냥 메뉴 추가하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주문했는데 저는 그 몇 초 사이에 머릿속으로 한 100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란 건 친구가 그 직원분을 이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모면 가족이신가, 친구네 가족이 여기서 일하시는 건가 생각했어요. 식당을 나와서 친구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분이 진짜 너희 이모셔? 친구는 그 질문에 한참 웃다가 아니 그냥 식당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친족 호칭을 쓰는지.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부르니까 분위기가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예요. 스웨덴식으로 따지면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하나 어색해지는 그 순간이 한국에서는 이모라는 한마디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무례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근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한국 사람들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호칭 하나로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부르는 사람도 불리는 사람도 서로 부담이 없어 보였어요. 스웨덴에서는 호칭이 너무 격식 없거나 아니면 너무 공식적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한국의 이모라는 말은 그 중간 어디쯤가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부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나라에서 온 사람이 버튼 한번 누르고 이모라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풀리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요. 저는 그날 고깃집에서 거의 문화 충격을 2개나 동시에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스웨덴 가족한테 영상통화로 이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가족도 아닌 사람을 이모라고 부른다고. 저는 그날 한국어를 더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대단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벨이라는 게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가구나 매장 설계를 직업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작은 시스템 설계 그 자체예요. 식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직원이 테이블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님 표정 살피고 손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필요할 때 누르면 직원은 그때만 가면 되니까요. 이게 회전율도 올리고 직원 동선도 줄이고 손님도 안 기다리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발명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짜 진지하게 동선이랑 서비스를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매장 설계 회의할 때도 손님 동선 하나 줄이는데 몇 주씩 걸리는데 한국 식당들은 이미 그걸 작은 버튼 하나로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수저통 있는 것도요. 저 처음에는 그게 그냥 장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리마다 수저랑 젓가락이 항상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스웨덴 식당이면 보통 직원이 세팅을 다 해서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자리 바뀌거나 손님이 더 오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국은 수저통이 테이블에 그냥 박혀 있으니까 손님이 필요하면 바로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써보면 왜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오고 자리가 빨리 도는지 이해가 가요. 저 처음 한국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자리에 앉자마자 수저통에서 수저를 꺼내려고 했는데 통이 안 열리는 거예요. 위로 당겨도 안 되고 옆으로 돌려도 안 되고 거의 통을 통째로 들어서 흔들어 볼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뚜껑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밀어서 여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한 5초 동안 수저통이랑 사투를 벌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었고요. 한 분이 결국 보다 못해서 직접 밀어서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날 한국 와서 처음으로 수저통한테 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의자 얘기도 해야겠어요. 이거 진짜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는데 한국 식당 의자 보면 등받이 쪽에 작은 틈이나 주머니처럼 생긴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가방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냥 의자 디자인이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곧바로 이게 정말 똑똑한 설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두면 더러워지고 옆자리에 두면 자리를 차지하고 무릎에 두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의자 안에 넣으면 그 3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식당 가면 가방을 보통 의자 등받이에 그냥 걸어요. 아니면 바닥에 두거나요. 그래서 가끔 식당 끝나고 나갈 때 가방을 의자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 사람도 종종 봤어요. 저는 한국 와서 처음에 가방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밥을 먹었어요. 친구가 그거 보고 의자 가리키면서 여기 넣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먹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제 무릎 위 가방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자만 보면 일단 가방 넣을 곳부터 찾는 사람이 됐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디테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SNS에서 본 적 있는데 어떤 유럽 사람이 한국 식당 의자 사진 한 장 올린 것뿐인데 댓글에 이게 왜 자기 나라에는 없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단순히 가방 넣는 공간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일인가 싶었는데 막상 외국에서 살아보면 그 작은 공간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한국은 식당이 좌식인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보다 더 신기했던 건 바닥에 앉는 자리에도 등받이만 따로 있는 작은 의자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진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에 그냥 앉으면 허리가 아픈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등받이 의자를 따로 준비해 두는 거니까요.
스웨덴에는 좌식 식당 자체가 거의 없어서 저는 처음에 그 등받이 의자를 보고 이게 무슨 발명품인지 한참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족들 보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분이 자연스럽게 유아용 의자를 가져다 주시는 것도 봤어요. 손님이 요청하기도 전에 아이를 보고 바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스웨덴에서는 보통 부모가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 속도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게 불판 얘기예요. 저는 한국 와서 처음 삼겹살집 갔을 때 테이블 한가운데에 불판이 있는 것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테이블 위에서 직접 불을 다루는 식당이 거의 없거든요. 음식은 항상 주방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오고 손님은 그냥 받아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해서 저는 그게 유일한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삼겹살집은 테이블에 가스불이 그냥 켜져 있고 그 위에 불판을 올려서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손님이 잘못 만지면 어떡하나, 화상 입으면 누구 책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같이 간 친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고기를 척척 올리고 뒤집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걸 어디서 배우는 건가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그날 제가 직접 고기를 구워보겠다고 나섰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너무 일찍 뒤집어서 고기가 익지도 않은 채로 뒤집히고 또 너무 늦게 뒤집어서 한쪽은 거의 다 타버렸어요. 친구가 결국 가위까지 뺏어가면서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삼겹살집에서 고기 굽기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불판이 끝나고 나면 그 위에서 볶음밥까지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테이블 하나가 거의 작은 주방 역할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처음에 굽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남은 기름이랑 양념으로 밥까지 볶아내는 거니까요. 스웨덴 식당이었으면 이 모든 과정을 하려면 직원이 계속 주방이랑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한국은 손님이 직접 참여하면서 모든 게 한 테이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자체도 잘 보면 불판을 올리기 좋게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 있거나 환풍시설이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구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신기하다는 말로 안 끝나요. 이건 거의 테이블 디자인 자체가 그 음식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거라는 뜻이거든요. 의자랑 테이블 사이 거리도 불판 열기를 고려해서 약간 더 떨어져 있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한국은 식당 가구를 그냥 가구로 안 보고 그 음식에 맞춰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만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식당 한쪽에 정수기가 따로 있는 것도 처음에 신기했어요. 손님이 직접 가서 물을 떠 마시는 거예요. 컵도 보통 그 옆에 쌓여 있고요. 스웨덴에서는 물 한 잔도 보통 직원분이 가져다 주거든요. 그것도 주문하고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목마르면 그냥 가서 따라 마시면 되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너무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찬도 비슷해요. 반찬이 떨어지면 그냥 직원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더 채워주시잖아요. 추가 요금도 없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그럼 손님들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친구가 그냥 웃으면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스웨덴이었으면 이런 시스템은 거의 상상하기 힘들어요. 추가하는 것마다 보통 가격이 따로 붙거든요. 빵 한 조각 더 달라고 해도 계산서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아직도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머리로는 괜찮다는 걸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가장 충격받았던 건 따로 있어요. 술 얘기예요. 저는 서울에서 바쁜 고깃집에 갔을 때 일이었는데 직원분이 너무 바빠서 거의 뛰어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테이블 옆에 작은 냉장고 같은 게 있었어요. 친구가 그냥 거기서 소주를 직접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거의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도 내려놓고 그 장면을 한참 쳐다봤어요. 스웨덴이었으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술은 저희한테 그냥 가볍게 다루는 주제가 아니에요. 누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같은 얘기도 스몰 토크에서 피하는 주제고 식당에서 술을 직접 셀프로 가져다 마신다는 건 정말 듣기만 해도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네 작은 가게도 아니고 손님 가득 찬 바쁜 서울 고깃집에서도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마음대로 꺼내도 되는 거냐고요.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나중에 빈병 개수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거의 존경심이 들었어요.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손님이 직접 가져가고 가게는 그걸 믿고 나중에 정직하게 계산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하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났어요. 손님이 직접 술병을 꺼내고 마신 만큼 빈 병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중에 직원분이 병 개수만 세어서 계산하는 거요. 누가 몰래 병을 숨기거나 안 낸다고 해도 사실 가게는 알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스템이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벨 하나, 수저통 하나, 의자 틈 하나, 불판, 정수기, 반찬 리필, 좌식 자리에 등받이 의자, 유아 의자, 그리고 셀프로 꺼내 마시는 술까지. 이 모든 게 따로따로 보면 그냥 작은 디테일인데 다 모아놓고 보면 진짜 손님을 편하게 하면서도 가게가 빠르게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큰 그림이 보여요. 저는 가구 일을 하면서 이런 공간을 많이 보는데 한국 식당만큼 손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짜여진 공간을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카페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한국 카페 가면 진동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처음에 신기했어요.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작은 기계가 진동하면서 불이 깜빡이면 그때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스웨덴 카페에서는 보통 그냥 이름을 불러요. 큰 소리로요. 근데 발음이 어려운 외국 이름이면 직원분이 어떻게 부를지 몰라서 한참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제 이름이 몇 번이나 이상하게 불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진동벨 하나로 그 모든 어색함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름도 필요 없고 발음도 필요 없고 그냥 진동만 느끼면 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신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아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한국 편이에요. 5년 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디테일에 신경 쓰는 나라인지 계속 느끼고 있어요. 벨 하나, 의자 틈 하나, 불판 하나, 호칭 하나까지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가끔 실수해요. 며칠 전에도 한국 친구랑 식당 갔는데 제가 또 직원분 부르는 걸 깜빡하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친구가 그냥 벨 누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도 스웨덴 사람 본능이 나와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직접 벨을 눌러줬고요. 저는 한국 5년 살아도 아직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삼겹살집 가서도 또 가위를 들고 덤비다가 또 뺏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한국 적응 진도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여러분이 고깃집 가셨을 때 벨 한번 누르시면서 이게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짜 고민해서 만든 작은 발명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직원분을 이모라고 부르실 때도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특별한 문화인지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Tack for etnicitet. Vices snart.